시화 방조제에서 몸통만 남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시화호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네, 한편 인생 역전, 이 수백억 로또 당첨은 아마 모두의 꿈일 텐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됐던 행운의 남성이 불과 4년 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좀 끔찍한 사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화 방조제에서 여성 토막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몸통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흉기로 머리라든지 팔다리가 이제 잘려져 나간 그런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20대에서 뭐 한 50대 정도의 여성으로 이제 보이고요. 나체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신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여성으로 현재 이제 보입니다. 현재 그 아시아 계통의 여성일 거다. 뭐 이런 정도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지 사실 내국인인지 아니면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에 온 사람인지 뭐 이런 것조차도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급습니다. 그 몸통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이 됐고 누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걸까요? 뭐 가장 뭐 신원을 확실하게 이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제 지문이 있다면 네. 그 지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게 가장 이제 수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팔 전체를 예리한 흉기로 이제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문을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전에 이제 중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다면 유전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이제 확보가 되어 있을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원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기록도 없다면 참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체가 이제 발견이 된 이 장소하고 범행이 저질러진 장소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곳에서 살해를 하고 이 시화 쪽으로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파악하는 게 그게 이제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게 정확한 그 시간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네. 사체가 발견되기 48시간 전부터 한 일주일 그 사이에 버린 것으로 이렇게 이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차량을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이제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CCTV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체를 낮에 버린 것이 아니라 밤이라든지 새벽 시간대 그래서 상당히 이 조도가 어두운 그런 시간대에 만약에 또 버렸다면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던데 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성범죄 반응에서는 이제 음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액 반응이 이제 음성이기 때문에 뭐 바로 직전에 뭐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과연 이제 면식범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분명히 전혀 이제 모르는 사이에서 범행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당황한 나머지 사체를 유기한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또는 면식범인데 네. 만약에 신원이 밝혀지면 바로 자기에게로 수사의 추적이 바로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신원을 밝히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뭐 머리라든지 팔다리를 잘라서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예리한 흉기에 의해서 잘려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시신을 이렇게까지 훼손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토막을 내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어떤 분노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토막을 내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수사를 어렵게 하고 네. 신원을 밝히기를 좀 힘들게 만드는 네.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상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일단 운반의 그 편의를 위해서는 일단 토막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와가지고 이제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시화호 주변에서 이 토막 시신이 발견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쪽 지역이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신을 유기하기가 좀 용이한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여기 시화호에서는 작년 3월 26일에 그 남성의 머리가 없는 사체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7개월 전에 실종됐던 사람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예슬이 사건, 혜진이 예슬이 사건의 피해자의 신체 일부도 이 시화호 주변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화호가 굉장히 인공 호수고 굉장히 큰 호수고요. 그리고 습지가 현재 이제 발달돼 있고 네. 갈대밭이 곳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보기에 쉽게 사체를 찾기 어려운 그런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이제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지역적인 그 특성으로 본다면 이 주변에 그 공단 지역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주변에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일을 하러 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예. 조선족을 비롯한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많이 일을 하러 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 주변에 유흥가들도 많이 이제 발달이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비해서 외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범행이 저지를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호수 주변이라든지 습지, 이 갈대밭 이런 곳 주변에 사체를 또 이제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토막 살인 사건이 네. 많이 나타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렇게 화성이라든지 수원, 이 경기 남부 쪽 지역에서 좀 잔인한 살인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장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역을 보면 분명히 이제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면 야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인공 호수도 있고 또 이제 주변으로 또 좀만 더 가면 이제 서해안이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발달한 그 주변에는 아직도 사실 치안 상태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인들의 전출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좀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작년에 이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증거 부족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피해자의 어떤 공통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의 사체였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사체였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이걸 갖다가 지금 파악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지난번도 이제 이 머리 부분을 토막을 내고 하면서 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한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도 머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팔다리까지 예.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원을 파악하기가 이제 결코 이제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두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계됐다고 지금 현재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수사를 해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나 아니면 연계점이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앞으로 수사를 뭐 철저히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난번 그 머리 없는 시체처럼 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인 거네요. 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과학 수사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예. 일단 신원을 파악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좀 더 이 사체의 상태, 특히 이제 뭐 장기 의 상태 혹시라든지 뭐 장기의 어떤 뭐 독극물에 의한 것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또 어떤 뭐 독극물에 의한 거라면 이런 독극물을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수사를 해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CCTV를 계속 이제 분석하다가 좀 특이한 점을 또 발견 뭐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소식을 듣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시민들의 제보가 만약에 수사기관에 이제 온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 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1등 당첨자가 절도범으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뭐 로또의 저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그런 것들은 얼마나 그 돈을 벌기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참 쓸 때도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쓰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로또라든지 이제 복권 뭐 또는 갑작스럽게 도박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면 사실 사람들 기대 심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내가 이번에 큰 돈을 벌었는데 다음에도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다면 이렇게 큰 돈을 벌었을 때 한번 제대로 한번 폼나게 한번 써보자라는 네. 그런 보상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돈이 있을 때 이것을 계획성 있게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적금을 둔다든지 저축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활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의 어떤 욕심이란 게 있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스스로의 그런 한번 멋지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굉장히 수양이 되어 있고 네. 그런 욕심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그때그때 조금씩만 빼내서 이제 사용하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뭐 가족이나 물론 이웃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도 큰 돈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써보자고 주변에서 또 부추기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반드시 뭐 친구나 이웃 중에 좋은 사업이 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여기에 넣어두면 뭐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꼬드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자기 귀를 좀
닫아두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돈을 쓰는 계획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획득을 하고 패가망신을 한 사례를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 불과 4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네. 오히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사실 당첨금이 그 당시에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세금을 다 떼고 나도 그 당시에 182억 정도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도 5년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부리다가 결국 수사기관에 잡힌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수천만 불의 당첨금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안 돼 가지고 거의 빈털터리가 돼서 사회복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로또의 저주다라는 말이 좀 틀리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로또나 어떤 복권에 당첨이 되고 더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백억의 당첨금이 지급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은 그만두셨지만 그 돈으로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내고 기부금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큰 돈이 한 번에 이제 생겼을 때 그것을 절대 이제 흥분하지 않고 자기의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을 갑자기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걸 좀 가족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절대 그 계획을 흔들지 말고 갑작스럽게 어떤 주변에서 솔깃한 그런 제의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평소대로 차분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재미로 가끔 복권을 사는 것은 괜찮겠지만 습관적으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복권을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좀 복권을 사는 그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한 방에 인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인생 역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복권이나 로또의 당첨 확률 자체는 사실 60% 전후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투자하면 6,000원을 돌려받게 돼 있는 그런 건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로또 같은 경우가 사실 당첨될 확률 자체는 814만 3,0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814만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람들 머리에는 내가 숫자를 선택을 해서 정하고 그리고 나는 지난밤에 꿈이 좋았고 또 조상님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당첨 확률이 높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814만 몇 분의 1 이런 식의 계산보다도 그냥 머릿속에는 2분의 1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엔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